계속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한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인쇄를 하셨죠? 그 인쇄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거니까 잘 여러분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개대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자세하게 그걸 쓰는 이유는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해주고 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계약서를 참 많이 써요. 근데 맨날 보면 머리가 아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계약서만 쓰는데 급급했지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잘 작성을 안 하니까 다 하자가 걸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는 수수료는커녕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주는 부분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계약서는 그 친구보다 덜 써도 꼼꼼하게 하니까 아주 차분하게 착착하면서 알차게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잘 씀으로써 어떤 분쟁과 또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 주체와 객체는 누군지 아까 25조에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등 중요사항을 확인 설명해야 할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도 이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이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느냐? 아무리 중개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 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상대방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도인이 물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이 부동산을 팔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왔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파악하고 소유관계, 입지관계, 건물에 대한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듣는 상대방이 누구냐? 바로 매도인이 아닌 중개의뢰인, 그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입니다. 그렇다고 뭐 매도인이 그 내용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된 내용을 또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거짓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매도인에게도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간다는 거,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시점은 언제 하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시점부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먼저 다 작성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물론 그 전에 가서 현장도 보시고 다 하지만 그 현장 보고 설명했던 거를 문서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정리된 부분이 바로 아까 여러분이 보았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출력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갖고 여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이행 방법.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의 의뢰가 있을 때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그 서류가 여러분 이제 출력했던 서류를 보시면 거기 이제 다 작성을 해서 하나하나 성실을 정확하게 이제 구두로 설명하는 거죠. 뭐 이거를 뭐 어떤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서로 보면서
이건 여기 위치가 어디고 권리관계가 어떻고 입지 조건이 어떻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작성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때는 근거 서면을 제시하고 또 역시 구두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거 자료 제시와 구두 설명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근거 자료를 하면 이제 지적 공부,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매도 의뢰인 및 임대 의뢰인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물권 조사서, 그리고 분양권 전매인 경우는 분양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뭘 준비를 해서 근거 자료를 했는지 이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는 여기서 말하는 근거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업공유증에서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만약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써야 되는데 매도인이 중개 의뢰인이 매도인이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은 모르니까 어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궁금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매도 의뢰인 또 임대 의뢰인에게 이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따가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요구를 했는데 매도인이나 임대 의뢰인이 그 자료를 제시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자료 제시 안 한 사유를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 등의 확인 계약공유인세는 중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등기부상에 우리가 이제 그 공부상으로는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게 이제 등기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는 사실관계 그리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그 내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관계 그 중에서 소유자가 누구냐? 근데 거기서 홍길동이라고 돼 있는데 계약하러 온 사람이 홍길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 계약공인중개사와 그 매도인이 홍길동이 와서 의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매수인 입장에선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때 계약공인중개사는 그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보여달라 하고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 부상의 중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때도 이 설명 의무에 대한 부분에 책임이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부동산 계약에 따른 계약공유증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계약공유증에서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 내용은 수수료를 자기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자기가 수수료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예 그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계약공인중개사는 이 중개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무조건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만 되지 그걸 안 작성했을 경우 그로 인해 손해배상이 나올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받고 안 받을 때 무조건 손해배상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고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대충 작성하거나 성의 없이 작성할 경우에 나한테 오는 책임이 크다 라는 걸 꼭 명심하셔서 정말 그 자료를 잘 조사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만이 나중에 손해가 없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업공유중개사의 대상물에 대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개업자가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태에 관한 부분을 모르니까
직접 가서 방문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 요구권 또 집에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 상태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개업공인생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 대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자료 요구사항은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에 대한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갈 때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건물의 내부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벽면 및 도배 상태, 그리고 이 건물의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벽면하고 도배 상태를 내가 들어가서 보지 않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호하다, 지저분하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까지 꼼꼼히 다 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발급받아 조사해야 하는 공부상 기재사항이나 현장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사항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가서 하는 사항은 자료 요구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상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표지 대상 건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란에 자료 요구 내용 및 불응한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태 자료를 요구하는데 매도인이 알리고 싶지가 않아. 왠지 이걸 알리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안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나는 이런 거를 매도인에게 요구했는데 매도인이 알려주질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매수인이 그 매도인과 협의하십시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쓰시고 거기에 이런 거 자료 요구 내용 및 불응한 사실을 기재하는 그 칸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 내용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안 썼는데 매도인이 그 물건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그 숨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하자예요. 근데 중개업자도 몰라. 왜? 매도인이 안 알려주니까. 어느 상태에 계약이 됐어. 소유권 이전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하자가 있어요. 그럴 경우 그 매수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거 이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요구를 안 줬다는 부분을 내가 이거 쓰지 않았냐. 그러면 이거는 당신이 둘이서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 나한테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자가 중요 부분의 하자가 되어서 뭐 진짜 계약이 해제가 되는 이런 부분까지 올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100%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표시를 해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암만 계약을 해도 그런 손해배상 부분에 쫓아다니다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그런 거 몇 개만 당해서 손해배상을 여러분이 부담하면 일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뭐예요?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꼼꼼하게 잘 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표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선배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졸업하셨지만 현직에 아마 계시는 분이었어요.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 자격증을 갖고 중개업을 하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런 부분을 기재를 못했는데 이게 이제 하자가 생긴 거예요. 교수님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풀 방법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분명히 그 내용을 쓰라고 했는데 왜 안 썼냐?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자기도 직접 확인을 못했고 자기가 실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손해배상을 물어줬어요 그분이. 그것처럼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하게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매도인,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않은 사유 이런 것들을 거기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책임을 다 면피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내용.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이 있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니까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당해 건축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소유권, 요거 이제 앞에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관계죠.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쓰는 것이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요거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구,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자, 이 부분 수도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기가 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스가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소방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보일러 열 공급과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됐는지,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배수의 상태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서 주인한테 물어보고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벽면 및 도배 상태,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지금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냥 사무실에서 인터넷만 보고 이거 대충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챙기셔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귀찮아서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 지도를 보고 대충 이 정도 거리 얼마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학교와 근접성, 입지 조건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동산은 발로 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직접 여러분 찾아가서 직접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자, 이 조세에 대한 종류를 알려면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세법을 알아야죠.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에 세법이 있어서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이런 것도 역시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온 사람과 여러분처럼 수업을 통해서 온 사람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다 배웠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내용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는 여러분 암기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 전속계약 시 정보공개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보공개사항 암기사항이라 그랬죠. 그럼 그거와 이거를 암기하다 보면은 딱 하나, 여기 이제 보시면 3번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요거만 생략이 되고 여기에 공시지가가 이 정보공개 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고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만 틀리고 정보공개 사항과 또 확인 설명사항의 그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확인설명사항 그거 암기했으면
요거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요 부분만, 요거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기말고사,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사항에 대해 써라는 내용과 확인설명사항에 써라. 그러면 꼭 틀리시는 분이 요거를 헷갈리시더라고요. 요거를. 그럼 저는 딱 보면 요거를 정보공개 확인설명서를 쓰라 그랬더니 여기다가 공시지가 내용을 쓰는 부분도 있고 또 정보공개사항을 쓰라 그랬더니 여기다 이걸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틀림으로써 그 문제 자체가 답이 틀릴 수가 있어. 왜? 저는 만약에 확인설명서를 쓰라는데 공시지가를 쓰면 그분은 정보공개사항을 쓴 거기 때문에 그 답 자체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꼭 신경 써서 외우시고, 제가 여러분 편리를 위해서 차이점이 뭔지까지 여기다 알려드렸잖아. 그죠? 그럼 요거 차이가 뭔지, 정보공개사항과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요건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거의 단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 하시는데, 또 이제 실제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보면, 이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의무 이제 작성 의무인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확인설명서에는 주거용 건축물, 아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주거용 건축물 있고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및 영문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를 하려면 이 첫 번째 걸 가지고 하는 것이고, 비주거용 상가라든지 사무실 이런 걸 때는 이 두 번째 걸로 하시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중개할 때 요거를 이제 하시고, 그리고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할 때는 요거 양식을 갖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문서식을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외국인과 거래하기 하는 부분을 확률적으로 그렇게 흔치는 않으니까 일단은 국문으로 된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개업공시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에 맞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요.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여야 된다. 맞는 말이고, 확인설명서의 작성 교부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는 때에 작성하여 거래계약서 함께 교부하는 서면이다. 앞에 설명드렸죠.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시중개사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특히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취득 내용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이하에 제시된 근거 자료가 제시적 설명적인 서면이라면 확인설명서는 책임보장적, 인증적 성격이 강합니다. 확인설명서의 서식 내용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추가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법정 서식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때 업무정지와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정지는 개업공유중개사한테만 내리는 것이고 자격정지는 소속공유중개사한테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개업공유중개사와 소속공유중개사만 있습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중개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를 위반할 때 이에 대한 제재가 바로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입니다. 그럼 왜 개업공인중개사한테만 업무정지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사장이잖아요. 사장이니까 당연히 업무정지를 내리면 그 사람은 타격이 큰 거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뭐겠어요? 직원이잖아요. 직원인데
자격정지. 그 사람은 직원으로 온 거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을 바탕으로 해서 직원으로 왔는데 그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을 정지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자기가 업무를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사장이다 보니까 그 사장에게 업무를 못하게 하는 부분으로서 내리는 게 그 업무정지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직원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함으로써 그 업무를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서 자격 정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내리는 거지 자격 정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질 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이 개업공인중개사 6월이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 또 자격정지, 소속공인중개사 똑같은 내용이죠. 중개사 수행하는 기간 중에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또 이럴 경우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상기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6월의 범위에 지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내리는데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내린다는 거. 이 부분, 이 차이, 요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대한 이론인데, 이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거 오늘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쓰는 작성하는 거를 아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하는 데까지 해서 최대한도로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한 거 꼭 준비하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